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메르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보적인 여정을 되풀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련의 통제를 받는 동독의 영토인 팸플린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세계 무대의 한복판까지 이어진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아는 메르켈은 자신이 택하지 않은 길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높이 설정한 행동 기준이 곧 자신의 행동이 된 가장 내면에 충실한 정치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치들을 지키는 데 타협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떠났는데요. 언젠가 역사책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 메르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노력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목사의 딸로 살기. 독일 연방공화국 제8대 연방총리인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 가까이 재임했습니다. 독일 기민당 소속으로 4년 연속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이기도 하였으며 2015년에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메르켈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경력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동독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 연방공화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인데요. 메르켈 가족은 동독의 지배층으로 출세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의 냉담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목사의 가족이라는 점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거듭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입당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이들을 감시해보고 하라는 슈타지의 협력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양심적 행동 덕분에 동독 출신임에도 전혀 커리어에 손상을 받지 않고 통일 독일의 정계에선 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 출신 정치가들 중 상당수가 슈타지와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가 통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린 것과 매우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 입문, 총리 당선, 헬무트 콜에게 발탁되어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독일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94년부터 1998년까지는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00년 4월 10일부터 기민당 최초로 여성 의장을 지냈고 2005년 총선에서 3인당이 의석수를 줄였지만 기민당도 의석수가 줄어들었죠. 당초 기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토론회에서 3인당 소속 현직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메르켈에게 토론회에서 판정승을 거둔 데다가 선거 막판부 가가치세를 인상하면서도 정작 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논란이 되어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지지율을 깎아 먹었습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국민이 총리를 선거하지 않고 다수 당에서 총리를 선거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동독의 슈타지 의혹이 불거지며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 세력은 메르켈에게 향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우연이 겹쳐 그리고 그녀만의 탄탄히 쌓아온 신뢰가 부각되며 메르켈은 17년 전 처음으로 독일의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업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은 1. 독일의 핵 개발 중단 2. 2008 금융위기 그리스 재정 지원 3. 100만 명 이상의 난민 수용 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견제 5. 철저한 코로나 방역 수행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독일 국민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생활이 깔끔한 정치인 팩트를 기반으로 좋은 결과를 계산하는 정치인, 국민을 수사적인 말로 선동하지 않고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검소한 모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고 이혼녀이며 과학자이고 동독 출신이라는 소수자의 꼬리표를 모두 가진 메르켈은 독일 국가의 총리로서 존경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취임 초기엔 독일 사회에서 꽤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강인한 인상의 정치인을 좋아하는 독일 정서에서는 대단히 의외의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메르켈 역시 여성으로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은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메르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일 독일의 총리로서 16년간 재임을 하였으며 그녀의 합리적 리더십은 독일 정치 문화가 됐습니다. 16년 집권 끝으로 긍정평가 75%를 넘었고 중재 협력 능력에 과감함도 겸비하고 있다.
이제 집권 16년째를 맞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대도 저물게 됐습니다. 혼돈의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장기 집권을 마무리하게 된 메르켈을 독일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난 5일 독일 공영방송 ARD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메르켈 총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무려 75%에 이릅니다. 유럽연합 최강국을 이끌고 장기 집권을 끝마치는 시점까지 다국민 열의 198 지지를 받는 메르켈 리더십은 정치인으로서 특별함을 넘어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 독일이 원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정치이론가 헤어프리트 밍클러 전 훔볼트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메르켈 리더십을 중재와 협력의 태도를 갖춘 동시에 때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유럽연합의 전체 구도를 단순하고 정교하게 도식화해 국가 간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중요한 성취로 꼽았습니다. 윙클러 교수는 마키아벨리 연구자로 이름 높은 정치학자이자 한때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정치사를 개인 강의해 준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정록 연정 시절부터 독일 정부에 정치적 조언을 해온 사민당 당원이기도 하죠. 그는 메르켈 리더십은 개인적 성향에서 시작됐지만 다음 집권자가 따라야 하는 독일 정치 문화로 정착됐다고 단언했습니다. 메르켈 16년 집권 기간 동안 1990년 동서독의 통일 전후 시기에 유럽에선 프랑스와 영국, 서독, 이탈리아 4개국이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실제 독일은 헬무트 콜에 이어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시대까지도 통일 이후 경제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유럽 헤게모니가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더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독일은 경제 권력으로 부상했는데요. 그해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 경제가 사실상 독일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이 해체되지 않은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위기 극복은 결국 메르켈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일 정치에서도 메르켈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독일 정치에서 메르켈의 공적은 중도우파였던 기독교 민주연합의 위치를 서서히 왼쪽으로 넓혀 지지층을 확대한 것입니다. 독일 정치 지형을 설명하자면 1998년 정록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녹색당과 사민당이 태생부터 연정 파트너였고 좌파였습니다. 반면 메르켈이 소속된 기민령과 연정 상대였던 자유민주당은 중도우파였죠. 하지만 메르켈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선점해온 진보 영역까지 점령하면서 기민련 없이 연정이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권력 기술적으로 놀랄만합니다. 메르켈이 지지층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기민련도 사민당처럼 지지 기반 위기가 왔을 때 순식간에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에 도약 기회를 줬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민련 지지층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극우당의 부상은 전유럽적인 현상입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독일보다 더 진보적으로 알려진 나라도 극우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독일을 위한 대안의 경우 2015년 난민 위기 이전 독일에서 이미 득세했습니다. 기민련의 왼쪽 넓혀 지지층 확보, 인맥 떠나 협력 중시 리더십, 독보적, 이성적 판단과 중재, 그리고 협력. 메르켈 리더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독일 원전 제로 선언, 2015년 난민 위기,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유럽을 넘어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엔 기민련 내부 반대에도 시대 요구를 받아들여 동성간 결혼, 합법화 법안의 자유 표결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도 발휘했는데요. 메르켈 리더십이 유럽연합 전체에 미친 영향도 상당합니다. 각 시대의 특수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시대의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때 시대의 특수성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난 10에서 15년 유럽연합의 확대가 계속됐지만 서로 다른 정치 문화와 경제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해체 위기 없이 작동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서도
독일 정치의 연정 파트너 사이에서도 유화적 정치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도 메르켈의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유럽을 위기에 빠뜨렸던 도전 때마다 메르켈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르켈은 독일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다음 독일 총리도 메르켈 리더십 형식으로 국가를 이끌 것인데요. 메르켈 리더십은 개인적 성격 유형에서 시작했지만 다음 집권자가 따라야 하는 독일 정치 문화가 됐습니다. 세계의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량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메르켈 리더십은 중재와 협력의 태도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자세히 듣는 데서 나옵니다. 물론 독일 정치의 연정 구조 때문에 중재와 협력은 독일 정치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메르켈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외롭게 결단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페어 슈타인브리크 재무장관과 독일의 재정이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안심시켰고 2015년 8월 밀려들어오는 난민에게 국경을 닫지 않은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복잡다단한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에도 탁월했습니다. 과거 메르켈을 만나 17세기 독일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에 대해 개인 강의를 해줬는데요. 이때 메르켈이 강의 내용을 정기회로도 같은 도식으로 단순화했던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낱말 사이에 줄을 긋거나 점을 찍어 생각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이 메르켈 리더십의 근간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유럽연합 국가들과 협상에서 전체 구도를 단순하고 정교하게 조망하는 전제 조건이 됐죠. 아울러 메르켈이 동독 개신교 목사 가정에서 성장하며 규율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특수한 훈육을 받았다는 면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매력과 으름장을 활용하지만 메르켈은 논리와 팩트를 활용한다. 김종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세일즈를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마케팅과 세일즈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는 곳 디자인 싱킹과 영어 강의까지 모든 것을 나눔 경영 컨설팅에서 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